바나나를 먹으면 암과 당뇨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육과 소화력 향상, 그리고 암 예방에 바나나가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오늘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값비싼 영양제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3가지와 최악의 궁합 4가지, 그리고 지금 당장 바나나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8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나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암 발생 원인인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을 막아주는데요. 바나나가 익으면서 껍질에 생기는 검은 반점, 즉 슈가스팟이 많아질수록 당도가 높아지고 종양 괴사인자가 증가합니다. 슈가스팟이 많은 바나나는 노란 바나나보다 8배나 더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나는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심장질환 예방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칼륨 성분이 뇌 주변의 혈액 응고를 막아줘서 하루에 2~3개의 바나나를 먹으면 뇌졸중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나는 불면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숙면을 돕는 칼륨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데요. 특히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 우울증으로 잠을 못 자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바나나는 소화 기능을 개선해줍니다. 바나나에 있는 식이섬유 팩틴은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장 내 유해물질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소화가 잘 돼 소화기관을 진정시키고 설사 후 손실된 미네랄을 보충하는 데도 유용한데요. 어린 아기에게 처음 주는 고형 음식으로도 좋고, 급성 설사 치료에 쓰이는 BRAT 식단에 바나나가 포함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나나는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단백질 등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거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특히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방지하며 피부 재생을 돕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나나는 생리통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생리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칼슘, 비타민 B군, 세로토닌이 들어있는데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변환되는데 필요한 비타민 B6이 풍부해 생리전 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인 복통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로, 바나나는 시력 보호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시력을 개선하고 안구건조증, 야맹증,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쉽게 높여줘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인데요. 저지방 고열량 식품이라 다이어트 중 부족할 수 있는 영양 보충에도 좋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높아지지만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녹말이 많아 체내 흡수 시간이 길어지고 혈당 지수가 낮아 다이어트에 더욱 효과적인데요. 또한 바나나는 근육 운동에 필요한 탄수화물이 많아 운동 전후에 먹으면 체력 보충과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눈 밑떨림 증상을 완화하고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초조 불안 증세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나나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8가지 이유, 이제 다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처럼 놀라운 바나나를 어떻게 먹으면 보약이 되는지, 잘못 먹으면 어떻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와 바나나가
어떤 점에서 맞지 않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토마토와 바나나의 조합은 소화에 좋지 않습니다. 토마토의 산도와 바나나의 당분이 반응하여 소화 과정을 느리게 만들고 가스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 불편과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토마토라도 바나나와 함께 먹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드시거나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두 음식의 궁합을 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사 대용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고구마와 바나나를 좋아하시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고구마와 바나나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는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고 가스를 생성하여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칼륨의 과다 섭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무기질로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과 근육 기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근육 약화나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와 고구마는 모두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칼륨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나나와 고구마는 각각의 영양소와 건강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바나나를, 점심이나 저녁에는 고구마를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두고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칼륨 과다 섭취를 피하면서도 두 식품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고구마를 섭취할 때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고구마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영양소의 균형을 고려한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함께 먹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선 바나나의 당분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바나나는 매우 건강한 과일입니다. 바나나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며 숙성 단계에 따라 다른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덜 익은 초록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고, 노란 바나나는 당분이 증가하면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B, C가 풍부해지고, 갈색 반점이 생긴 과숙한 바나나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록 바나나는 당뇨와 다이어트에, 노란 바나나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필요할 때,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는 항암 효능을 위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의 자연 당분이 혈당을 상승시킬까 걱정하는 분들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유의 유당이 바나나의 당분으로 인한 혈당 상승을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우유 속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효능은 건강한 위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와 장이 약해지고 음식이 역류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특히 바나나는 포만감이 높아
드신 후에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는 바나나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위에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 속 칼슘 및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위에서 과발효를 일으켜 소화기에 큰 부담을 주어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화 문제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소화에 좋은 다른 음식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바나나와 우유는 따로 먹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의 영양소와 건강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와 양배추를 항암식품으로 함께 섭취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이 조합은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바나나가 완전히 숙성되면서 갈색 반점이 나타나면 당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와 항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의 함량이 최고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과숙 바나나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검은 반점이 있는 바나나는 면역 세포 생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초록 바나나보다 8배나 높은 백혈구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바나나는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 또한 엽록소와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인데요. 그래서 바나나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항암 작용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 B6이 대량으로 소모되어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비타민 B6는 체내에서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핍되면 면역력 저하, 피로감,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와 양배추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항암 효과를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양배추를 각각 다른 시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바나나를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양배추를 포함한 샐러드를 먹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각각의 식품이 지닌 항암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바나나를 항암 효과가 뛰어난 다른 식품과 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리류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강화되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리류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바나나를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와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장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론적으로 바나나와 양배추는 각각 매우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이들을 다른 시간대에 섭취하거나 바나나를 다른 항암 식품과 조합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되는 음식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바나나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 두 식품은 불면증의 주요 원인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두 가지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수면을 방해하는 호르몬의 활동을 억제하여 숙면을 도와줍니다. 혹시 코르티솔 호르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혈당 조절, 염증 억제, 그리고 수면 주기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는 우리를 깨워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지만 밤에 분비될 경우에는 잠을 방해하고 멜라토닌의 생산을 억제하여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나나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바나나에는 심박수를 안정시켜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달걀에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비타민 B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칼로리도 낮아서 좋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자주 생기는 분들에게도 달걀의 단백질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며칠 전에 샀는데 먹으려고 보니 너무 빨리 익어버려서 먹어도 되는 건지 버려야 하는 건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갈변이 너무 심해 먹기 꺼려지기도 하고 버리자니 아깝기도 한데요. 바나나를 좀 더 오래 두고 먹고 싶다면 냉장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껍질이 금방 변해서 더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껍질만 변하고 알맹이는 멀쩡한데요. 그러나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적의 숙성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냉장 보관하면 숙성이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실온에서 먼저 적절히 숙성시킨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성이 된 후에는 바나나를 하나씩 뜯어 꼭지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 부분은 각종 세균과 에틸렌 활성이 일어나 금방 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바나나를 신문지나 랩으로 감싸 공기와 차단한 후 지퍼백에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시면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나나를 건강하게 즐기면서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요즘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드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트밀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식이섬유가 현미보다 5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내린 곡물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오트밀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당뇨 개선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이유로 오트밀은 건강식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트밀을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숙변 제거 효과가 뛰어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천연 변비약이 되는데요. 이는 이 두 가지 식품이 변비 예방을 위한 식이섬유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오트밀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바나나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의 부피를 늘려줍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변의 질과 양이 모두 개선되어 건강한 배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 바나나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초록빛을 띠는 덜 익은 바나나는 탄닌 성분이 많아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양이 점차 감소하는데 50대 중반이 되면 10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더욱 줄어들어 불면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몸속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충분하다면 멜라토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운 환경에서 세로토닌이 변환되어 생성되므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으면 생성되지만 요즘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햇빛을 충분히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꿀을 섭취하면 포도당이 뇌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어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세포의 생성과 복구를 돕고
바나나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히 바나나가 숙성되면서 생기는 검은 반점은 당도가 높아지고 소화가 잘 되는 상태를 나타내며 덜 익은 바나나에 비해 면역력이 최대 8배까지 증가합니다. 심지어 항암 효과도 강력해지는데요. 하지만 꿀과 바나나가 최고의 궁합을 이루어 세로토닌을 풍부하게 해주더라도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지연되고 농도가 줄어들어 불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30분 정도 지연시키고 농도를 47%나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꿀과 바나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불면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며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음식 궁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도 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한 습관을 지속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